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아주 흥미로운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다루는 자료들이 결코 가벼운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꽤 묵직한 주제들을 다뤄왔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료는 단연코 가장 방대하고 치밀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금융교육 자료가 아니거든요. 투자, 경제학, 시장 심리, 법률, 그리고 거시적인 위기방어 전략까지 전부 아우르는 총 17개의 코스로 구성된 커리큘럼입니다. 17개 코스라 사실 목록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그냥 무작위로 나열된 수업들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이 파편화된 금융 지식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견고한 투자 프레임워크로 완성하는 겁니다. 초보적인 시장 진입자에서 시작해서 구조적 위기 앞에서도 살아남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그 지식의 정수를 쫙 뽑아보는 거죠. 네, 제가 이 17개의 코스 목록을 쭉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현대 금융시장이라는 고도로 연결된 복잡계를 이 문서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큰 그림이요? 네, 자산 가격이 형성되는 미시적인 구조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인간의 심리, 또 새로운 자산군의 법적 리스크, 마지막으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거시적 불황에 대한 대비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투자자가 겪어댈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완벽한 생존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 가이드.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자, 그럼 지체 없이 이 부분을 파헤쳐 볼까요? 그 구조적인 접근의 시작점을 보면 코스 1, 금융개론과 코스 2, 리스크와 주식시장이 등장합니다. 기초 지식부터 확실히 다지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초보자를 위한 첫 단계부터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겁니다. 자본 구조나 유동성 같은 기본기를 단단히 다진 후에 곧바로 코스 3인 외환 및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시장의 비밀을 배우는 첫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차트에 선 몇 개 긋고 패턴 찾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막 헤드앤숄더다, 쌍바닥이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코스3에서 강조하는 진짜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차트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오더 플로우, 즉 주문 흐름과 유동성이 몰리는 구간을 해독하라는 거죠. 기관들의 알고리즘이 반응하는 가격대를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매물대가 어디 집중되어 있는지를 과거의 가격 액션과 거래량 데이터로 추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포렉스를 기술적 분석과 묶어놓은 이유도 명확해요. 주식시장은 결국 글로벌 환율과 금리라는 거대한 파생 생태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니까요. 달러 인덱스 형방도 모르면서 개별 주식 차트만 보는 건 반쪽짜리라는 걸 아주 정확히 짚어준 겁니다. 환율과 금리의 큰 물결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맥락에서 코스 8, 금융시장 트레이딩을 위한 80대 20 법칙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을 트레이딩에 적용한 건데 여러분, 이 필수적인 정보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청취자님들도 매일 겪고 계실 분석 마비 현상 때문입니다. 정보 과잉이 리테일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주적이거든요. 분석 마비, 정말 무서운 단어죠. 머리가 하얗게 되잖아요. 네, 80대 20 법칙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잘한 기업 뉴스, 소셜미디어의 노이즈,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이런 80%의 정보는 사실 단기적인 변동성만 만들 뿐 펀더멘털을 바꾸지 못해요. 반면에 진짜 중요한 20%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연준의 영레포 잔고 변화라던가 핵심 M2 통화량의 추이, 특정 섹터의 잉여 현금 흐름 변화 같은 진짜 핵심 데이터가 시장 방향성의 80%를 결정짓습니다. 이 법칙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자본의 이동을 이끄는 지표에만 집중하라는 훈련인 셈이죠. 노이즈와 시그널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거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시그널을 분리했으니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바로 코스 4, 리스크 관리와 계량 경제학 분석입니다. 드디어 수리적 모델링의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직관이나 감정을 아예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아주 차갑고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상관관계 행렬이나 변동성 모델링으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수학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건데 초보자 티를 벗고 본격적인 퀀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다음 배치입니다. 코스4에서 그렇게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해 보이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곧바로 코스5, 행동 재무학과 고급 분석, 그리고 코스6, 행동 경제학으로 대화를 확 전환시켜 버립니다. 아, 완벽한 수학 공식 뒤에 가장 변덕스러운 인간의 심리를 딱 붙여놓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데이터가 인간의 비합리성에 의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LTCM 파산 사례를 보면 이 두 관점의 충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잖아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전설적인 펀드 말씀이시죠? 모라토리움 선언 같은 패테일 리스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장세가 오면 사람들은 놀리고 뭐고 없이 다 같이 출구로 몰려가거든요. 자산 간 상관 계수가 전부 1로 수렴해버리는 패닉셀링은 어떤 정교한 모델로도 완벽히 계산해낼 수 없다는 걸 이 두 코스의 밸런스를 통해 경고하는 겁니다. 수리적 완벽함이 인간의 공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그 마찰력, 그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그래서 코스 11 트레이딩 심리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딩의 압박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죠. 네, 이게 단순히 멘탈 잡아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매매에서 20%, 30% 드로다운이 발생할 때 내 시스템을 믿고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 즉 실행의 영역을 다룹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다들 시스템 끄고 수동으로 개입하고 싶어지잖아요. 기관 트레이더들이 가장 빡세게 훈련받는 것도 바로 그 실행 리스크의 통제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의 심리적 수용 범위를 넘는 레버리지를 쓰면 결국 바닥에서 패닉셀을 하고 청산당하거든요. 리스크 관리는 내 감정적 한계를 수치화하고 제어하는 거라는 걸 아주 잘 꿰뚫고 있습니다. 내면의 통제를 완벽히 마쳤다면 이제 밖으로 눈을 돌려야겠죠. 거대한 시장의 흐름과 맞서기 위해 코스9 트레이딩 기법과 아이디어, 그리고 코스10 고급 트레이딩 기법과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시장 트렌드와 기술적 차트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데요. 여기서 코스 12, 트레이딩 전략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커리큘럼의 핵심 문구 하나가 등장하죠. 트렌드는 당신의 친구다. 아, 유명한 격언이죠. 보통은 그냥 오르는 것 하라, 이런 모멘텀 투자의 변명으로 가볍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계량경제학이랑 행동재무학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서 이 문장이 나왔다는 건 거시경제의 메가 트렌드에 맞서 역포지선을 잡지 말라는 아주 무거운 경고입니다. 유동성이 밀려오는 장세에 숏을 치지 말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들이붓는 장인데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과품가됐다는 이유 하나로 매수세에 맞서 공매도를 치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죠. 반대로 디레버리징 썰물장에서는 저점 매수가 떨어지는 칼날 잡기가 될 수 있고요. 매크로의 방향성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전략적 겸손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대한 유동성이라는 친구의 등에 올라타야 한다는 거 100번 동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흐름을 타되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의 본질적인 구조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코스7 IPO 과정과 가치 평가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 기업 가치를 철저히 이해하는 단계죠? 네, 이미 시장에 굴러다니는 2차 시장의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처음 시장에 공개되는 과정을 뜯어보면서 진짜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S1 투자 설명서를 읽고 내부자 락업 해제 물량이나 전원사채 같은 지분 희석 요소를 찾아내는 건 고급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무기니까요. IPO 시장이야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잔혹한 전쟁터입니다. 대형 기관이나 상장 주관사들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포장하는지 모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첫날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고 물량을 다 떠안게 되거든요. 이 코스를 통해 시장 조성자의 시각을 갖춰야 진짜 펀더멘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커리큘럼 후반부인 코스 13부터 16까지인데 전통금융을 훌쩍 벗어나 법률과 암호화폐를 다룹니다. 특히 코스 13인 인덕티에는 아예 암호화폐 모듈이 대놓고 포함되어 있고요. 블록체인 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걸 암시하는 거죠? 네. 게다가 그 뒤를 잇는 법률 코스들의 이름이 무려 베스티지아,
리가비스, 두이스 아크로스입니다. 라틴어 계열의 이름들이 뿜어내는 신비로움이 장난이 아닌데요. 단순히 트렌드 쫓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산이 마주할 법적 테두리를 아주 진지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이름들이 참 범상치 않죠. 근데 그 라틴어 코스명들을 해석해보면 의도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베스티지아는 자취나 흔적을 뜻하는데 이건 블록체인상의 온체인 데이터 추적이나 자금 세탁 방지 같은 당국의 기술적 감시망을 다룰 확률이 높고요. 아, 모든 흔적이 남으니까요. 네, 그리고 리가비스는 결속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지 소유권과 상속 문제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상징하죠. 마지막으로 가혹함을 뜻하는 두이스 아크로스는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의 철퇴, 미등록 증권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시사하는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도 무법지대를 벗어나 살벌한 법적 컴플라이언스가 요구된다는 경고입니다. 새로운 부의 이동 경로에는 반드시 그만큼 무거운 새로운 법적 허들이 존재한다는 진실이네요. 전문가님, 이제 이 거대한 커리큘럼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코스입니다. 코스 17. 이름부터가 남달라요. 바로 불황방어 키트입니다. 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 모든 교육의 끝이 방어인가 하는 점이죠. 이 코스 설명에 아주 묵직한 문장이죠. 12년 전 세계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명백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그냥 평범한 하락장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간 거래가 멈추고 안전하다던 최고 등급의 부채담보부증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시스템 자체가 멈춰섰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시기였죠. 코스 17이 불황 방어 키트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에 배치된 건 앞서 배운 그 모든 화려한 공격적 투자 기술들이 결국 20년에 한 번 오는 꼬리 위험 장세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방패를 만들기 위함이군요. 네, 블랙스완이 터져서 모든 자산이 폭락할 때 현금을 확보하고 오히려 변동성을 매수해서 구조적 위기를 내 포지션 재편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존자의 마지막 요건입니다.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파국의 순간에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는 안정성.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려 17개의 코스를 가로지르는 방대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차트에 숨겨진 오더 플로우를 읽고 80대 20법칙으로 필수 매크로에 집중하는 법부터 시작했죠. 수리적 모델과 인간의 비합리성이 부딪히는 딜레마도 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는 친구다라는 철학과 IPO 락업 구조에 숨겨진 비밀, 나아가 암호화폐의 냉혹한 규제 현실, 그리고 마침내 구조적 불황에 대비하는 꼬리 위험 해칭 전략까지.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께 던질 화두가 하나 남아있죠. 완전히 똑같은 얼굴로 오진 않잖아요. 만약 인공지능이 0.1초 만에 플래시 크래시를 일으키거나 기후변화로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미지의 위기가 온다면 어떨까요? 다가올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이 목록에 코스 18을 추가해야 한다면 그 과정의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교훈반으로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을지 각자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이 끝난 뒤에 꼭 한번 코스 18의 정체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알매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